그래서 뭐 배터리 뉴스만 보면 진짜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진짜 망한 줄 알 것 같아요. 진짜 뉴스만 보면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음식료에서 작년에 못난이 한번 단체 회사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의류 회사 중에서는 저는 미국 소비가 좀 올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이 하루 걸러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혹시 대표님 배터리주 투자하시나요? 밸류체인이라든지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기요 대형 배터리 말고 제가 원래 뭐 배터리 부품단에서 그 전에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좀 수익이 꽤 나 있는 상황이고, 예, 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배터리가 저도 참 이게 좀 헷갈려요. 솔직히 헷갈려요. 그게 고민 많으시겠어요. 예, 뭐 좀 헷갈려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일까? 한번 오늘 이제 연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는 얘기 나오고 현대차 자기네들이 내재화하겠다고 하고 뭐 폭스바겐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독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배터리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제 뭐 온갖 지금 악재들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터리 뉴스만 보면 진짜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진짜 망한 줄 알 것 같아요. 진짜 뉴스만 보면은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배터리가 그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그다음 이 폭스바겐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20% 했는데 스웨덴 기업이고 2023년도까지 40기가와트를 만든대요. 그리고 2025년도에 베를린 공장에서 40기가, 총 80기가인데 이게 100만 대 정도 돼요, 자동차로. 근데 이게 아마 유럽에서 2025년도에 총 판매되는 그러니까 생산되는 자동차를 700만 대 정도로 예상한대요. 그러면 한 14% 정도 됩니다, 점유율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폭스바겐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2025년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 배터리 회사에 의존을 하겠죠. 근데 2026년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2026년부터는 거의 외주를 안 주고 이제 자체 배터리 쪽으로 완전 다 가겠다. 이 지금 전략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2026년 이후부터는 이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하니까 LG와 SK 이노베이션 이제 큰일 났다. 거기다가 배터리도 여지를 안 준 게 이제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을 하겠다. 막 이래 버리니까 이제 끝났구나. 각형이 좋나 보다. 한국은 파우치형인데. 그래서 이게 노이즈가 이제 불거지면서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한번 내재화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지금 주가들이 크게 좀 부러지고 있는데 사실 그 이번에 언론 보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그 파워데이에서는 배터리를 완전히 내재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없어요, 사실상. 그 안에서는 이러이렇게 우리가 각형 배터리 위주로 해가지고 공정을 혁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80%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외부 파트너랑 할지 그냥 우리가 무조건 다 할지 그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언론 보도로는 그 내재화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거의 이제 폭스바겐이 다 하는 쪽으로 노스볼트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아예 내재화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거는 폭스바겐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언급을 더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내재화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내재화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내재화를 못해요, 지금.
이게 공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나소닉하고 LG랑 같이 하잖아요. 지금 계속 물량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기술력이 좋은 테슬라마저도 자체 배터리 생산하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그 배터리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제일 힘든 게 양산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야 뭐 누구나 만들겠죠. 노스볼트도 하나 정도 만드는 거야 뭐 LG 화학급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이걸 100만 개씩 만든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100만 개를 동일한 품질에 사고가 안 날 정도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은 없어요. 노스볼트가. 왜냐하면 양산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20년 동안 이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LG화학이나 삼성의 20년 경력이 이번 사건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시장에서 이렇게 뉴스 나온 걸 보면. 근데 경험은 무시 못 하거든요. 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잘했냐면 그 경험이거든요. 미세 공정 계속 실패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성이 된 건데 배터리가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솔직히. 당장 그냥 뚝딱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5년 후에 노스볼트가 성공하더라도 그러면 LG화학하고 삼성이 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또 공정혁신 해가지고 더 좋은 배터리, 더 싼 배터리 분명히 만들 거란 말이에요. 각형도 만들 수 있어요. 뭐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각형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각형 배터리가 단점이 있거든요. 주행거리가 짧아요, 좀. 예. 그리고 각형 배터리는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이제 위에 껍데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연기관은 달라서 부품이 적어요. 그럼 파우치형이 사실 제일 좋아요. 이게 들어가면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근데 그래서 전기차에 제일 유리한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 폭스바겐이 각형한다고 해서 놀란 거지만 사실은 되게 유리한 게 파우치형이거든요. 근데 뭐 충분히 공정전환하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는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그냥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게 전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PER 70배 주던 회사를 이제 50배밖에 못 주는 지금 시장 심리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다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그러니까 이 PER이 떨어지는 거는 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적어도 시간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짧으면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좀 기간 조정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그러니까 하락은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악재는 다 쏟아졌으니까. 다만 주가 반등 시기는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은 이제 흑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20년 적자 보다가 LG화학도 이제 드디어 흑자전환했고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면 그것 때부터 뭐 좀 LG화학은 컨센서스가 좋더라고요. 네, 잘 나오는 것 같고 실적과 겸명해서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이 LG화학이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50배도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PER 면에서는 좀 많이 싸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터리 관련주 중에 가장 좋게 보시는 거는 한 두 종목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밑에 작은 회사들 포함해서 왜 작은 회사들 네, 양극재가 그러니까 전체 코스트 중에 배터리가 40%인데 그 배터리의 40%가 양극재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큰 비중인 것 같은데. 네,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 제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간 소재가 정말 중요하대요. 그거에 따라서 배터리 품질이 결정되니까 밀도랑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 게 맞고요. 근데 양극재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BM, 뭐 LNF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하고 LNF는 워낙 또 많이들 알려졌고 주가 많이 올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LNF가 좀 가격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벤더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원래 LG화학 쪽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서로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점은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양쪽에 다 지금 납품하고 있는 LNF가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은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품이나 장비 쪽에서는 그 신흥 SEC라는 기업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배터리 캔 있죠, 뚜껑. 예. 그거 만드는 이제 어셈블리인가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삼성 SDI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아니 소재보다 당연히 할인 받아야 되는데 PER이 10배 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되게 좀 매력이 있는 2차전지 좀 부품 회사인 것 같아서 그리고 좋게 보는 게 삼성이 그동안 설비 투자를 제일 적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물린 벤더가 지금 신흥 SEC니까 확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둘 중에는 어디를 좀 더 좋게 보세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성 선택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LG화학입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전 세계 어쨌든 저는 1등 기업, 가장 많은 특허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시 못하는 거죠. 그 고객사가 많다는 게 사실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삼성보다 증설을 월등히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쫓아는 가겠지만 LG화학의 그 앞선 증설을 쫓아가기 이제 벅차거든요, 사실상. 이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LG화학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 현재 3월 중순 기준 어디가 주도주라고 보시는지? 사실 이제 우리 뭐죠? BBIG 아니면은 요새 빅스라고도 하던데 뭐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반도체. 근데 어딜 봐도 인터넷 빼고는 다 주도주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위상이 떨어져. 그래서 지금 사실상 큰 시총 상위주에서 유일한 주도 업종은 인터넷 플랫폼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대형주 중에서 좀 그래도 이번 3월 달만 놓고 봤을 때 주도 업종은 역시 그 경기 민감주, 산업재, 소재, 특히 철강주, 또 건설기계, 이런 업종들이 일단 3월달 들어와서는 좋은 것 같고, 이건 주도주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좀 좋았던 섹터는 코로나 피해주들 있잖아요. 피해주 중에서 여행 항공은 이미 한번 예전에 갔으니까 그 뒤에 가는 기업들 있죠. 뭐 신발 만드는 회사, 아니면 의류 OEM, 화장품 OEM. 그러니까 OEM사들이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컨택트형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뭐 몇 달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월달, 뭐 4월까지는 좀 괜찮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는 어느 쪽을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그 실적 컨센서스로는 완성차가 더 좋아요. 지금 현재 단기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부품사도 좋다고 보는 게, 왜냐면 이제 현대차가 만드는 아이오닉 5나 아니면은 또 이 기아차가 만드는 EV6나 또 앞으로도 플랫폼 모델들이 계속 나올 거고, 또 자율주행 전기차 나오죠. 또 UAM이라고 이제 도시명 항공기, 그것까지 만드는데, 그거 하려면 플랫폼 만드는 부품사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보다는 매력은 떨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업들이 못 만들면 현대차에 사실 미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뭐 어디를 하더라도 부품사 다 똑같이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부품,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많진 않아요. 거기에 좀 특화된 그런 부품사들은 좀 잘 추려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명히 그 내연기관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회사들은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친환경 부품 회사들은 더욱더 높은 밸류를 앞으로 받을 것 같고, 단가가 보통 친환경 부품이요, 일반 내연기관보다 최소 5배에서 40배 비싸대요. 이 단가 자체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도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주 중에 어떤 걸 제일 좋게 보세요? 저는 뭐 현대모비스죠, 당연히. 현대모비스는 그러니까 이 GMP 플랫폼을 만들고 연료전지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튼 현대모비스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못 만들면 현대차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좋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한온 시스템. 왜냐면 이게 열관리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기차에는 그 내연기관처럼 이 공조 시스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한마디로 뭐 히트펌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뜨거운 열을 흡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냉각기인가요? 흡수한 다음에 차가운 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에어컨의 원리인데, 그런 장치들을 반드시 그 전기차에 설치를 해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추위하고. 그러니까 500km 가는 배터리인데 이게 너무 추운 날에는 300km밖에 안 간대요.
성능이 안 나오고 너무 또 뜨거우면 폭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안에 열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열 관리 시스템 한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2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 엄청난가 봐요. 아무나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이오닉 5에도 한우 시스템 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친환경 부품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밸류에이션은. 이 중소형 건설주는 대표님들 좀 좋게 보시죠. 최근에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데 또 네, 건설주들이 최근에 좀 뭐 어제 같은 GS 건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고. 근데 밸류는 그렇게 뭐 올라왔지만 그렇게 엄청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너무 싼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싼 싸죠. 것 같은데 중소형 건설주 중에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 한 2가지 정도랑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 JS&D라고 그 아. GS 건설 네. 자회사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 스타일의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토지 매입도 하고 네. 이제 분양하고 개발까지 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딱 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건 대규모로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대형사가 이거 하기가 어려운데 역세권 주변에 되게 작은 뭐 이렇게 단독 빌딩이라 그러나요? 오피스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대형사가 할 이유도 없고 허가도 안 내주겠죠. 근데 JS&D 같은 작은, 그러니까 대형사의 작은 계열사죠. 이 회사들은 입찰을 해요. 해서 실제로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딱 맞아요. 그런 쪽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 딱 맞는 것 같고,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그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게 부족하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사이즈가 작은 회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JS&D 또 브랜드가 자이니까 거기서 또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또 자이 그 아파트 관리해주는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저번에 뭐였죠? 그 유상증자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부러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성장을 위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GS건설의 자회사 JS&D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림건설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대림산업의 자회사죠. 그쪽도 이건 뭐 PER이 뭐 보니까 저번에 지금은 좀 올라왔는데 작년에 PER 2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렇죠. 기업이 있나? 맞아, 그래서 맞아.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근데 알고 봤더니 일단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진짜 짠돌이에요. 배당을 안 줘요. 맞아요. 배당 수익률이 1%대니까 이런 거 뭐하러 투자하냐 막 이런 심리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일단 아직도 너무 싼 것 같고 PER이 뭐 여전히 4배, 5배밖에 안 되니까 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이란 브랜드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주택 공급은 늘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공약 보니까 다 뭐 재건축 허용하는 쪽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건설주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인데 분명히 대형사한테만 이걸 넘겨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형 재개발도 굉장히 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 단지 쪽에서는 결국 중소형 건설주가 저는 할 게 너무나 많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은 대림건설도 좀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대림은 좀 분할했죠. 네, 분할했어요. DL하고 DL은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간 것 같고 지주사고 DLENC죠. DLENC 밑에 이제 대림건설이 있고 네. 그래서 둘 다 저는 좀 좋은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건설주 전체적으로 다 좋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 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이 매출 성장을 막았던 걸 일단 열어줬어요, 정부가. 그래서 한번 올해까지는 한번 투자해보기 좋은 섹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ER 1배짜리도 있었어요. PER 1배. 그게 한신공예이라고. 한신공예 1배짜리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많던데 계룡건설도 계룡건설 한신공예 이런 두 개는 거의 뭐 저 PBR 저 푸어 다음은 좀 언급 안 해주신 업종인데 뭐 음식료 좀 약간 밸류에이션 싼 회사들 아까 의류는 짧게 얘기해 주시고 화장품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 같은데 의류, 화장품, 음식료 이 업종 중에 좀 좋게 보시는 업종이랑
회사까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료는 작년보다는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져요. 작년에 너무 막 가정간편식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성장률 면에서는 좀 매력은 없는데 그래도 그 성장률이 둔화되는데도 CJ 제일제당은 올해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대형주 쪽에서는 CJ 제일제당 좋고 반면에 이제 음식료에서 작년에 제일 못난이가 그 식자재 회사들 있잖아요. 뭐 현대그린푸드나 CJ 프레시웨이. 근데 저는 현대그린푸드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왜냐 아까 이제 더현대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특히 백화점 많이 가는데 거기 다 식자재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제는 작년에는 학교에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단체급식 무조건 그렇죠. 먹어야 돼요. 네. 값이. 그래서 올해는 음식료에서 작년에 못난이 한번 이 단체급식 회사들 그렇군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의류회사 중에서는 저는 미국 소비가 좀 올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현금을 그냥 꽂아줬어요. 좀 사거든요, 사람들이 물건을. 대표적으로 옷 같은 거 많이 사니까 미국향 OEM 회사들 여전히 좀 올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올해는 분명히 기저효과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좋게 보고 우선주를 좀 좋게 봐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계율이 엄청나요. 엄청난데 물론 본주가 좋아야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희망퇴직까지 해가지고 비용을 엄청 털어냈어요.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호재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제가 좋게 보는 데이터가 저번 4분기 실적을 딱 뜯어봤는데 표면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고무적인 데이터가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사업이 일단 온라인하고 설화수거든요. 고가 브랜드. 이 온라인 쪽 매출이 아마 한 40%인가 늘어났고 설화수 매출이 한 60%인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 실적이 그래도 계속 안 좋냐? 그 중저가 브랜드가 아직 있어요. 이니스프리 이런 데가 중국 경쟁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건 다 철수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없어요. 비중을 줄여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경영진이 일단은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들은 접어가고 잘 되는 쪽으로 더 늘리자.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런 거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사실 없잖아요. 아모레가.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본주보다는 한번 업황도 좋아지면서 우선주 워낙 싸니까 한번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